그리고 최고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예상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A17 프로에서 이런 발열 이슈가 불거지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TSMC 3나노가 발열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을 생각해보죠. 우리는 2022년도에 갤럭시 S22의 GOS 사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로 제기되었던 이슈가 무엇이었죠? 바로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의 효율 문제였습니다. 30에서 35% 정도의 명암을 들이밀기도 민망한 수준의 극악 효율로 고전하고 있었던 삼성 파운드리 미세 공정의 수준은 스냅드래곤 8젠 1의 발열 제어 실패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치욕스러운 결과는 결국 스냅드래곤의 프리미엄 AP의 전량, 그리고 스냅드래곤 7 시리즈의 전량을 TSMC에게 빼앗겨버리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초유의 사태 앞에서 삼성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전부터 걸어왔었던 강제 성능 너프 소프트웨어인 이 GOS를 더욱더 보수적으로 걸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기본적인 리소스만으로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앱들까지도 GOS를 걸어버리더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열받아가지고 스로틀링이 걸려버릴지 모르니까 5만 가지 앱을 다 GOS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긱벤치 측으로부터 벤치마크 치팅폰이라고 낙인이 찍히죠. 갤럭시 S 시리즈가 긱벤치에서 퇴출당해버리는 불명예를 안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 A17 프로의 발열 이슈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이폰 15가 긱벤치에서 퇴출되거나 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다만 아이폰 사용하는 아이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아이폰 15의 발열 이슈가 거세지고 있는 중이죠. 한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TSMC와 애플 간의 밀월 관계가 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섣부른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전작 대비 카탈로그 스펙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AP의 발열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면 스로틀링 이슈로 인해서 향상된 성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발열 이슈라고 하는 것은 곧 화재나 저온 화상 등의 안전 이슈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왔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발열 이슈가 발생했다, 그리고 애플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를 교정한다고 한다더라,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애플의 유일한 AP 공급처인 TSMC 공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플은 TSMC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로 넘어올까요? 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애플 공정을 같이 수정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계에서 3나노를 제대로 양산 가능한 회사는 단 두 곳뿐이죠. TSMC 그리고 삼성입니다. TSMC는 전 단계의 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3나노에서도 핀팻 공정을 활용을 해요. 반면 삼성전자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꿨죠. 차세대 구조인 GAA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TSMC의 핀팻을 활용한 3나노의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핀팻만으로는 아무리 선폭을 미세화한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인 성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회의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선폭이 3나노로 더 좁아져 버리면 누설 전류에 더 취약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의견까지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로 GAA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즉 전류가 오가는 전극의 내면을 게이트가 감싸는 구조를 채택함을 통해서 전류 통제를 더욱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핀펫이 전극을 게이트 한 면이 맞닿게 하는 구조라면 GAA는 아예 게이트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으로 나노 와이어로 구성된 전극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게이트의 내면이 모두 전극을 감싸게 함을 통해서 전류 통제를 더 용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GAA라고 하는 훌륭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가 3나노에서도 고집스럽게 핀펫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객사들이 대부분 GAA가 아니라 핀펫 기반 설계에 익숙해져 버린 기업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굳이 EDA 툴이나 설계 방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좀 더 미세한 공정을 전에 활용하던 설계 툴들을 활용해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더불어서 설계에도 더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핀펫 구조의 3나노로 설계한 회로도를 가지고 TSMC에서 실제 제조를 해보니까 성능이 카탈로그만큼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발열 이슈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3나노 핀펫 칩이 성능 유지를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TSMC 3나노 품질 이슈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이었던 거예요. 쉽게 가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선폭이 미세화되면서 회로들 간의 간섭이 심해짐은 물론이거니와 전류 통제가 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중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전류가 자꾸 새다 보니까 칩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할 뿐더러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칩이 몇 배로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발열 문제가 계속된다면 TSMC 3나노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핀펫 진영의 팹리스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구조 자체를 GAA로 완전히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팹리스가 설계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변경하기 위해선 연구 인력을 일단 확충을 해야 되고요. 또한 EDA 툴도 GAA 기반으로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GAA 설계 기술도 개발을 해야 돼요. 이런 제반 비용을 모두 합쳐서 기존 핀펫으로 설계하던 때에 배 이상의 제반 비용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즉 팹리스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TSMC 3나노가 발열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삼성 GAA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TSMC와 함께 공동으로 3나노 이슈 해결을 위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퀄컴도 그랬거든요. 삼성 4나노가 하도 효율이 안 나오니까 아예 기술원을 삼성 파운드리 라인으로 투입을 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애플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좀 유사한 크기의 비용 지불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약이 없을 것만 같은 막연한 TSMC 3나노 성능 개선에 매달리느니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삼성 GAA로 갈아타겠다 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희망의 로를 지금 계속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자,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SMC의 굳건한 IP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대거 삼성 쪽으로 한 번에 넘어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개중에는 TSMC로부터의 이탈을 꿈꾸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TSMC가 3나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탈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3나노 칩은 양산을 해야 되는데 TSMC 3나노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간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TSMC가 3나노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캐치해서 교정에 성공을 한다면 기존 팹리스 업체들은 TSMC의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굳건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팹리스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파운드리를 확 바꾸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TSMC 3나노를 어떻게 하든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TSMC에 속했던 팹리스 그룹들이 대거 이탈해서 삼성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거는 지나친 국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TSMC 3나노 발열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면 현재 파운드리 헤게모니는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TSMC 3나노 발열 이슈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탈 고객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이는 곧 삼성전자의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